시작할게요. 저는 이번 주에 부동산 공시법 중에 표준지 공시지가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 봤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방박사님 스터디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근데 표준지 공시지가 문제는 많이 없고 개별 공시지가가 많긴 했는데 일단은 표준지 공시지가 준비해온 것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상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 그 다음에 법적 성질, 결정 절차, 그리고 그 효력에 관해서 설명하는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의 의의랑 근거는 부동산 공시법 제3조에서 그대로 이제 써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 선정한 표준지의 매년 공시 기준이 현재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라고 써줬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법적 성질은 이제 수용 재결 보상금 다투는 판례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위법한 경우에 그 자체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다. 이게 저 너무 안 외워져서 처음으로 두 문자를 따왔어요. 그래서 근데 좀 별로긴 한데 들어봐 주세요. 위그소대 위그소대 처위다. 제가 이거 써봤거든요. 저 약간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두 문자를 따니까 잘해요 진짜. 네, 그냥 위그소대 처위다를 써놓으면 이게 문장이 펼쳐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두 문자를 이렇게 썼다. 네, 그래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 절차인데요. 이게 뭐 약술형으로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끔 이거를 써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쓰려고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이제 큰 결정 절차인데 첫 번째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 유사하다고 인정된 일단의 토지 중 표준지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한다 라고 해서 일반적인 결정 절차를 먼저 써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적정 가격 조사 평가하는 절차를 이제 밑에 나눠서 써줬어요. 그래서 인근 토지의 거래 가격, 임대료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표준지 조사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범위는 이제 8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가 산정 주체, 목적 이렇게 나눠서 규정이 있어서 또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공적 주체이고 지가 산정 목적은 공공용지 매수,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의 보상, 공공유지 취득 또는 처분 등에 활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은 이제 구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두 문자 이거는 그냥 다들 땄더라고요. 지거 국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가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거래 지표, 그 다음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나왔을 때 일반론은 여기 대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정리를 했습니다. 질문이요. 네. 네, 표준지 공시지가 적용 범위에서 8조에서 이거 지가 산정 주체가 공적 주체다라고 써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어서 제가 그냥 공공기관 등의 종적 주체라고 써줬어요. 그리고 이게 부동산 공시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행정 목적으로 활용이 되니까 개인이 이걸 쓰진 않지 않을까요? 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8조에서 이 지가 산정 주체라는 내용이 굳이 들어가야 되나? 그냥 이거 중요한 거는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의뢰하거나 필요한 경우 본인이 가반 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차라리 들어가야 낫지 않아요? 아닌가?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아니 정확히 지금 조항이 기억이 안 나요. 지가를 그래서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그 지가 산정을 의뢰하거나 직접 토지가격 기준표를 이용해서 직접 산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저도 이거를 좀 고민하긴 했어요. 근데 그 조문 자체가 이제 길죠. 주체랑 목적이 있고 그때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체를 굳이 이렇게 따로 써야 될까요? 아무튼 생각이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거는 그냥 제가 요약한 느낌으로 쓴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직가 산정 주체가 중요한 거는 아니죠? 네, 맞아요. 그냥 목적을 쓰고 싶었는데 제가 이걸 그냥 넣은 나이 이유는 맞추려고. 주체, 목적, 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약간 그거 만약에 혹시나 그 부동산 공시지가 그런 그 보호법익 같은 거 나왔을 때 어차피 그 산정하는 주체도 공적 주체고 그래서 그 재산권은 개인의 재산권 보호자하긴 하지만 보호되는 범위 자체가 아예 공적으로 한정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혹시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냥 제가 외워는 둬야겠다 하고 여기다가 넣어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여기다 가감 조정까지 넣어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적 주체를 그냥 굳이 안 쓰고 국가지방에서일지 공공기관 등이 네네. 그냥 굳이 주체 목적 굳이 안 나누고 그냥 법조문 그대로 쓰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저는 차라리 그 위에 그 8조 옆에 있는 그 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 그 토지 이용 가치가 비슷하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토지 가격 기준표를 적용해서 산정할 수 있고 뭐 감정평가법인 등이나 지적상정 가감 중에 유사한 중요하다. 토지를 이용해서 그 부분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의외로 쓸데가 많더라고요. 8조 위에 있는 맞아. 부분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넣어도 괜찮겠다. 그냥 8조를 꼼꼼히 외워야겠다. 다 쓰니까 너무 많죠. 네. 그래서 근데 일반론은 사실 필요한 것만 차용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만 나오면 쓰면 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요약하는 식으로 했는데 제가 약간 필요한 말을 조금 빼뜨리긴 한 것 같네요. 그거를 좀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음 2로 넘어가면 이제 감정평가 법인 등 토지평가의 산정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위한 감정평가서의 기재 정도와 내용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 2007도 20140 그 판례고요. 먼저 여기 1, 2, 3 이렇게 나눠둔 거는 제가 그냥 이 판례의 흐름이랑 논리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나눴고 나중에 이거를 실제로 그 사례 문제 나왔을 때 포섭할 때 쓸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뿐만 아니라 인근 유사 토지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제 전제적 표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어서 이제 그 가격의 적정성이 요구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서 기재 정도는 이제 표준지 공시가 평가의 선정에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평가 원인 자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명시돼야 된다. 그 다음에 평가서 기재 정도는 이제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그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됨으로써 그 평가액이 당해 토지의 적정 가격을 평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눠봤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판례로 공부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게 이 평가 원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명시되지 않고 기재 정도 자체가 이제 추상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이게 하자가 내용상 하자로 가야 되는 걸까요? 하자가 내용상 하자랑 절차상 하자 이렇게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자라고 만약에 카레해서 그 추상적으로 됐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면은 그건 당연히 내용상 하자 아니에요? 내용상 하자 맞아요? 절차가 아니니까. 절차가 아니잖아요. 평가서를 작성하는 건데. 그죠? 내용이 추상적인 거니까. 내용상 하자죠 당연히. 하자 치유 불가. 그러니까 혼자 그냥 괜히 뭐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럴 때 있어요. 기억이 왜 기억인가.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저 약간 토지가격 기준표까지 생각이 거기까지 갑자기 가가지고 되게 헷갈렸는데 이거 다음 주 문제인데요. 그래요? 네, 저 오늘 이거 풀었거든요. 어떡해.
근데 나 표준지 조사 평가 지침 아예 안 썼는데. 이거 제가 안 그래도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제가 이거 강 박사님 그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근거를 찾아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그냥 제 생각인데 모든 지침은 그 부동산 공시법상 지침은 다 법부행인 것 같아요. 그냥 맞아. 뭐 표준지 조사 산정 지침, 산정 기준 이런 거 다 법부행인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야 된다고 그냥 간략한 절차만 나와 있잖아요.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에 나온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표준 이 내용 자체가 네, 맞아요. 지침이 아니고 기준? 기준.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평가 지침 아니고? 왜 이랬을까요? 그쵸, 맞죠? 네. 내가 잘못 쓰더라고. 그거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적실라공 계획형 있는 그거. 조사 평가 기준. 네, 기준이죠. 제가 왜 이랬을까요? 21조. 네, 맞아요. 3조로 굉장히 앞에 있는데 지침이라고 해서 지침 이렇게 앞에 있었나? 원래 한 17조 이쯤 있어야 되는데. 아니 기준이에요. 제가 잘못 썼네. 맞아요. 017조인가? 맞아.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맞죠? 저 왜 이랬을까요? 밤늦게 써서 졸려. 그리고 이게 3조 3항 아니에요? 3조 3항이요? 3조 3항은 적정 인근 유사토지의 그거 아닌가? 제가 한번 확인해. 저 이거 그 답안지 보고 썼어요. 3조 3. 3조가 6조 표준지 선정 공시 기준이 공시 시기 조사 평가 기준 및 공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 그쵸? 3항. 3항이에요? 3조 3항 및 6조 3항. 사항이 그거예요. 그쵸? 인근 토지 유사 비용. 비용 추정액. 그럼 근데 이거 어떤 되게 봐봐요. 비용 추정액까지는 금방 외워지는데 그 뒤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인근 지역과의 인근 지역 형평성과 다른 지역 형평성과 변동 가능성. 변동의 예측 가능성. 어려워. 변동 예측 가능성. 변동 왜냐면은 이거 그냥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준지가 있는 인근 지역하고 그 인근 지역 옆에 있는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특수성도 유지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세금 부담금, 조세 부담금의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그 변동이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고 나면은 이거 외우는 건 진짜 쉬워요. 형평성, 특수성, 변동의 예측 가능성. 문헌을 생각하면은 그 변동하는 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국민한테 전혀 변동, 예측 가능성, 수익 가능성, 그거 쉽사리 얘기할 수 없고, 그 판례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돼. 표준지 변동도. 우리 개별 토지 가격에 그 재산세 내야 되니까, 변동이 예측 가능성 안 되잖아. 얼마나 짜증나, 그러면 국민들이. 그렇게 외우면 돼요. 그쵸? 그런 예측 가능성. 3조 3항이거든. 3조 3항. 제가 예측 가능성이 3조 3항. 오탄가 봐요. 그러면은. 해설 그걸 봤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평가 의견이 추상적으로만 기재한 사항 그 판례에 대한 거고, 이거를 검토하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에 대해서 먼저 써봤어요. 근데 이게 1기 7점짜리 문제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은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이제 의의랑 형식인데, 이제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은 부동산 공시법 제3조 4항이 아니라 3항입니다. 제3조 3항 및 6조 제3항 위임을 받아서 규정된 표준지의 적정 가격 조사 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이고, 이 본 지침의 형식은 국토교통부 훈령이긴 하나 상위법 위임을 받아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입니다. 법적 성질은 이제 형식과 실질이 상이한 바 계획적 구성력 여부의 논의에 대해서 이제 판례 중심으로 살펴본다라고 했고, 제가 이거를 학설을 뺀 이유가 일반적인 판례의 원리를 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거를 나열을 하고 싶어서 아예 그냥 학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거든요. 그래서 법령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해서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의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보충하는 기능이 있어서 그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이제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 흐름으로 외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라인데 다인데 나라고 해놨네요. 나나나? 못하고 일단은 이제 그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저희 3법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나열을 해줬는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보상법 제68조의 사망의 위임을 받아서 법규성 인정을 했고 토지가격 비준표 등 개별 토지 합동조사 지침과 더불어서 법령 보충적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표준지 조사 평가 지침이 아니라 기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관련 판례는 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판례인데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거래 선례, 평가 선례, 거래 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을 모두 공란으로 둔 채 그 토지의 전년도 공시지가와 세평가격 및 임금 표준지의 감정 가격만을 참고 가격으로 삼았고 그다음에 그런 참고 가격이 평가액 산정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한 별다른 설명 없이 평가 의견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안에서 평가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평가의 산정의 적정성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적정 가격을 반영한 것이 인정하기 어려워 위법하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가나다를 나눠서 포섭을 해야 되는데 항상 답을 보면은 평가 의견이 특정이 안 되고 추상적이어서 하자가 있고 참작 정도에 대한 객관적 설명이 부족한 역시 하자가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항상 의문이었던 게 그래서 감정평가사의 거래 선례, 평가 선례, 거래 사례 비교법 이거 공란을 둔 거는 왜 문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왜 포섭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좀 암기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자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는 거래 사례랑 그다음에 원가법, 수익환원법 활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하는데 전년도 공시지가랑 세평가격 이것만 참고한 것 자체도 이제 그 표준지 조사 평가 그 기준 위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규정을 써주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도 언급을 해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포섭이 되지 않나 하고 저는 이건 이렇게 저희가 준비해야겠다고 혼자 생각을 좀 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할 말 지금 이만큼인데 그게 아니고 이거 오늘 스터디 문제 있잖아요. 그거 내가 시험장한테 이거 법적 성질이 뭐냐 물어봤잖아요. 개별 토지 가격 합동지침 그래서 17조 위에는 말하면 제가 거기에 꽂혀서 답안을 처음에 그렇게 썼어요. 법령 구축적 행정규칙이고 대의적 똑같이 대의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그래서 얘는 이걸 따라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래서 그렇게 썼다가 나중에 고쳤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타 답안에는 그 법적 성질을 되게 많이 써놨을 거예요. 소지 잔뜩 써놨어. 근데 내가 그거를 외운다 그랬지 암기를 하다 했잖아. 암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맥락이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법적 성질 이거 쓸데없이 논의했네. 법적 성질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 줄여도 됐었는데. 개별 토지 가격 지침에 내용을 적어야 되겠네. 그래서 그냥 이거 17조 이해를 받은 법령원칙과 행정규칙으로 대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한 두 줄 쓰고 그 다음에 개별 토지 가격 여기에 따르면 표준지는 인근 유사 토지 중에 용도지역과 이용상황의 동일하고 인근 토지와 가격 편차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도로 전면에 우선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 내용을 넣었거든. 그랬더니 내가 그 답안이 마음에 들더라고. 저 판례 그 내용도 그래서 법적 성질이 아니라 판례 내용을 더 많이 그러니까 법적 성질이 아니라 그 규정의 내용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규정의 내용을. 네, 그게 판례에도 있어요. 그 내용이. 판례도 있는데 그게 그 개별 토지가격 합동 지침에도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합동 지침에 그 내용을 나는 썼어.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규정을 넣었으면 좋겠다. 법적 성질보다. 그쵸. 그게 이 문제 여기 앞에 놓은 요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1-7주차가 그 문제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그걸 여기 쓰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질문이 그거잖아요.
평가 의견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사안이 위법한 것인지 검토하라고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에 대해서 써준 거는 법적 성질만 법적 성질만 길게 쓰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뭔데가 빠졌다는 거죠. 아, 조문도 같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똑같은 문제에서 이렇게 풀었거든요.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21조,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방법,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이거 물론 그 사안 해결에 미시긴 했지만 맞아요. 우리 항상 쓰는 거잖아. 관련 법령. 법령, 판례, 판례, 검토. 그러니까 아, 이게 너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저도 똑같은 실수를 네. 했는데 그렇게 자기가 꽂히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17조 법보행 그거 문제 딱 보고 신나가지고 법보행 나 이거 먹보인 거 알아. 약간 이거 썼거든요. 약간 17조가 뭐야? 저도 남들은 모를걸? 나만 알걸? 이러고 썼는데 나중에 나 지금 이거 되게 유명을 아니었어. 보니까 너무 이게 논리가 안 맞더라고. 음. 왜냐면 결론을 내려면 그 결론에 필요한 걸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표준지 조사 평가 지침이 평가 기준이 법규성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규성이 있는 거를 쓰고 싶으면 그냥 이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걸 따라야 되는데 얘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니 얘를 따랐어야 됐다 정도로 언급을 할 것이지 이를 이만큼 쓰고 본질은 알맹이는 빠져 있는 거지. 네네네. 네, 알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됐어요 지금. 약간 복보행 나오면 폭주하는 것 같아요. 학생 팬에 다 있으니까 와. 맞아. 신나가지고 치는 게 위험하더라고. 네, 진짜 멋있어요. 그럼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지? 여기 제가 포섭을 할 때 표준지 조사 평가 지침에 근거해서 이제 이거 공란으로 둔 거 자체가 그건 괜찮아요? 그럼요,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문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쓰려면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 평가 기준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적용을 해서 평가로 나와 있다라고 앞에 써주고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써 있는데 공란으로만 뒀잖아. 너 잘못한 거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지. 예스. 만약에 그 토지 그 지침이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3조 내용 그냥 그거 써도 되죠. 3조 내용이 어떤 거예요? 3조 내용이 인근 토지와 유사한 방금 우리 얘기했던 거. 가격과 임대료 및 그 거래 이용 가치가 가치가 유사하다고 맞아요. 토지의 비용 맞아. 거기도 어차피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을 풀어쓰는 말이니까. 기억 안 나네. 좋다. 그래서 약간 답안지 없는데 제가 혼자 추가해서 이게 맞을까? 하는 약간 아니 이건 당연히 있어요. 네. 답안지 없어요. 저는 항상 쓰면서 이거 쓰기 위해서 조사 기준을 앞에 내용을 21조로 넣죠. 이게 박사님 답안지에는 없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는 검토 부분은 항상 그냥 제 의견 쓰고 그래서 박사님 답안지는 박사님 의견이신 거고 거기에 없는 거 쓴다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 박사님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이 답안보다 더 뛰어난 답안을 쓰세요.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사안 포서 나오면은 그냥 다 포섭해주는 편이에요. 저도요. 굳이 뭐 답안지에 구해드리지 않고. 문제에 나와 있는 문장 다 같이 끌어와서 포섭해주는 편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잘하신 거지. 이제 이런 게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나는 표준지 공시적으로는 위법하다. 제가 최근에 항상 이렇게 따로 한 줄 빼서 요 양식으로 쓰는 걸 고정을 했는데 좀 가독성도 좋고 좋은 것 같아서 어떤 걸요? 여기 근데 나 여기 뒤에 넘어가면 라가 있어요. 한 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동현 평가사님도 수업 시간에 이론도 목차 내용 마지막 서술어를 밑에 맞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논점 이탈을 좀 안 할 수 있게 보인다고 하시고, 저도 타당하지 검토하라라고 타당하다 이렇게 A와 B의 관계를 서술하시면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점에서 관계가 있다. 지금 평가사님도 그렇게 알려주셔서 저도 항상 그렇게 써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법규에서도
이게 마지막에 뭐 갑의 주장에 대해서 타당한지 해라 아니면 미법성인지 타당 이렇게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결 마지막에는 그 문장 그대로 따서 한 줄을 해줘서 저도 맞아. 네. 그 토지 소유자 갑 이런 것까지 그대로 나와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깔끔하고 성이 있어 보여. 성이 내 말을 들었구나. 좀 논점에 충실히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 그냥 지난주에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했더니 A 시장의 항변은 타당하다라고 쓰세요. 이렇게 청하게 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소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맞아요. 이미지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내가 잘 알고 제가 얘가 성이 됐었구나. 맞아요. 문제를 잘 읽었구나.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오늘 문제 풀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가 버렸어. 썼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돌아가면은 시간 내고 끝낼 수 있어. 빨리빨리 그 연습을 그래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실무처럼 그렇죠? 쓰는 거. 맞아.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게 2기 8주차에 나온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문제였는데요. 이게 10점인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나누셔서 문제를 내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100점 대비 쓸 게 좀 많아서 하자승계까지 썼어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너무 손이 나갈 뻔했어요. 힘들었어. 네, 주장 절대 주장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이게 저는 20점, 최소 20점이라고 생각했죠. 이제 이거죠. 재산세만 해도 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제 여기 하자의 승계에 관해서 문제를 가져오면서 그 판례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랑 하자의 승계에 나왔던 것까지 뒤에 다 정리해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동그라미 1번은 이제 표준지로 선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불복 방법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받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의 부과를 취소한 소송에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일단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의 승계가 논점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가 의의 및 근거는 부동산 공시법 3조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서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배점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단 4가지 전제 요건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론에서 여기서 써줬고 그 다음에 그 선행 후 선후행위 모두 처분해야 되고 선행행위 불가쟁력 그 다음에 선행행위는 위법 사유고 위법은 취소 사유여야 되고 후행행위는 적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판례는 재산세 처분은 국민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이건 사실 없는데 그냥 제가 지어냈거든요. 그래서 어딘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위법한 경우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봐서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았다. 이거는 하자의 승계에 있던 그 판례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다른 게 조금 메인이지 않나 해가지고 요 판례를 추가적으로 써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가지 전제 요건을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멘트 쓰는 것도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련 판례 검토는 이제 먼저 일반 하자의 승계 일반론을 먼저 써줬어요. 그래서 동일한 법률 효과 가진 경우 하자 승계 인정을 하고 별개 법률 효과면 독립된 처분이어서 하자 승계를 부정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선행행위 불가증이 발생해서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선행행위 위법을 다툴 수 없게 하는 것이 수인 한도를 넘거나 예측 가능성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다라고 일반적인 판례를 써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복 방법에 대해서 나왔던 판례는 이제 표준지로 선정된 표준지 공시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 같은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안의 해결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법 제9조 근거, 지가 정보 제공의 효과를 가지고 재산세 부과는 국세 확보 등 효과를 가져서 두 개는 별개의 처분이고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위법성을 재산세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게 하는 건 보충성 원리 근거, 수인 한도를 넘다고 볼 수 없어서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별거는 아닌데 별개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하자의 승계를 부정하기 때문에 효과를 목적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목표제 구조 근거지가 정보 제공되는 효과를 가진다. 네네. 근데 효과 별개 효과가 아니라 별개 목적이잖아요. 네. 요건 판례가 별개 목적을 아, 가진 경우 하자의 네. 승계를 부정하잖아요. 네. 근데 효과를 가진다고 하면 아, 그러네, 위에 맞아. 다 효과라고 하셨네요. 네, 근데 약간 얘 하자의 승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드니까 네네네. 목적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효과라는 단어만 바꿔주셔도 뭐 구조 근거도 굳이 여기에 네. 적합하진 않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적하는 거. 네,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구조 근거는 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구조는 효과인 거고 효력 비정이잖아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런 효력이 있다. 근데 목적이랑 효력은 좀 다르니까.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정보 지가 적정 가격을 공시하여 적정 가격 형성, 조세 부담의 형평성 높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이죠. 그 목적 1조를 써주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그렇게 쓰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이거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 쓸 때 표준지 공시지가 의의에 그거 써주거든요, 목적을. 네네. 저도. 그리고 법적 사안 근거- 해결에서는 청구서도 그냥 사안 해결에서는 그냥 표준지 공시지가 재산세 부과는 별개의 목적을 가진 행정행위로 원칙적으로 화재행위가 부정된다. 그냥 이렇게만 써요. 근데 굳이 쓰고 싶으면은 굳이 구조보다는 1조를 표준지 공시지가는 적정한 가격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거고 재산세 부과는 무슨 말인지 알 것 적으로 하는 거다. 그냥 이렇게 써주는 게 나은 거지. 같아요. 네, 효과로 알겠습니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하자승계 논의 판례를 그 다른 다른 회차에 나왔던 것도 제가 정리하려고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 표준지 공시지가랑 수용재결 하자승계는 일단은 긍정이 되고,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랑 개별 공시지가 하자의 승계는 여기 안 썼는데 부정이 되고, 일단은 이 두 가지 판례가 다여서 이것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이제 수용 재결이랑은 별개 독립된 처분이어서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법률력과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서 판례의 논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 소유자 등에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하기 곤란을 하고, 그다음에 장차 토지 보상에 대비해서 항상 토지 가격을 주시하고 잘못된 표준지 공시지가 시정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 의무이고, 그다음에 이 시정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행 처분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점, 이렇게 세 가지 논거로 정리를 했고, 그래서 결론은 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결정에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라는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의 하자의 승계는 부정되는 그 판례는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7조 이의 신청을 거쳐서 처분청을 상대로 공시지가 결정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그러한 절차가 밟지 않은 채 개별 토지 가격 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개별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다라는 판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섭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의 효력이 상이하고 복충성 원리 근거에서 수인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서 하자의 승계는 부정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수인성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 하자의 승계는 부정된다라는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궁금해가지고. 보충성 원리는 보충성이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되면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반드시 이거여야만 해야 그것까지 인정을 해주는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그 판례에서 항상 보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위법 다투는 거 다른 걸로 해도 된다라는 그 소송 문제를 계속 묻잖아요. 제가 그걸 고민해봤어요. 왜 이 멘트가 들어갔을까? 어떤 논리로 들어갔을까? 그 보충성 원리가 다른 게 되면은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걸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하자의 승계 인정해서 개별 공시지가 다투는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다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판례 논리상.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른 방법으로 다툴 수 있었는데 안 다퉜으니 네. 보충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근데 이미 불가장력이 발생을 했는데도 그럼 보충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보충성의 원리에 적합한 거 아니에요? 불가장력이 발생해서 못 다투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쓸 때 이 보충성 원리 말고 그 수인 가능성, 예측 가능성 항상 그 논리를 썼어요. 있었는데 불가능력이 발생할 때까지 안 다퉜던 거고 그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게 원래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다투게 됐고 다른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다른 방법이 없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다투는데 보충성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렇게 써도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쵸. 잘 말이 보충성의 되게 원리 있어 보이긴 수인성의 하는데 원칙을 위배하죠. 그리고 수인성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수인 가능성, 그 예측 그거를 그냥 아예 수인성 원칙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말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수인성의 좀 더 있어 원칙이라는 보이지 않나요? 있어 보여요. 그죠? 진짜. 뭔가 되게 네, 네. 뭐 그런 원칙이 저거 같아. 있다. 비례 원칙 같다. 네, 네. 아, 근데 보충성 원리는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하네요. 그쵸. 네. 보충성의 원리. 그리고 앞에서도 수인 가능성, 예측 가능성이라고 그 논리를 끌어왔으니까 소결에서도 같이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 네, 그 수인성 원칙은 으로 그게 표현돼서 그거 같은 논리로 쓴 거긴 한데 제가 이 보충성 원리라는 말을 그 근거에 근거를 한 번 더 넣은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만 해주면은 이 논리대로 써도 별로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딱 간결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해가 어려워서. 그 약간 제가 또 이 말이 조금 너무 좀 요약이 된 것 같긴 한데 제가 이걸 또 쓴 게 그 판례 입장에서는 그 표준지 공시지가 그 불가장력이 발생했는데 못 다투게 하는 것 자체가 수인 한도를 넘는 거가 아니라는 식의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냥 다른 수단으로 다툴 수 있고 사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 근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다툴 때 그냥 그 개별 공시지가 자체만으로도 다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근데 하자의 승계의 전제 요건이 개별 공시지가는 적법한 거니까 개별 그걸 공시지가를 다툴 수가 다툴 수 없잖아요. 없어서 그렇네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하자 승계를 논의하는 거잖아요. 또 혜성님 말씀이 생각나요. 애매하면 쓰지 마라. 애매한 쓰지 마. 예측 가능성 수인성으로 가자. 설명 들어보니까 애매한데? 그러니까 말을 할수록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가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죠. 그냥 우리 그냥 수인성 원칙만 강 써야겠어. 박사님이 써주는 대로 수인 가능성, 예측 가능성 씁시다. 두 개로. 제일 확실하잖아. 맞아. 중간에 갑시다. 전 중간에 가겠습니다. 혜성님이 항상 깔아가시면서 이러면 거라가지고 그럼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깔아가지고 수성이네. 보충성이 그쵸? 맞으면은 되게 내공 있는데 이러면서 멋지다. 플러스 아니 뭔 소리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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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된다 하지 않았어요? 그때? 39.5 이제. 이게 딱 그런 경계에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조심해야 하면 될 맞는데 어떻게 하면은 좀 애매하네요. 조심해야겠습니다. 수인성 원칙만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논점은 시가표준액이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 난다는 것이 시가표준의 산정이 위협하다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건데 사실 저는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까? 이게 세금이 위법하다는 거 맞죠? 그래서 그냥 판례 입장 정리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등 고려해서 정한 기준가격의 건물의 구조 용도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해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고 그래서 위법성 여부는 각 산정 요소의 적정성 여부에 있다라고 판례가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단지 위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그 감정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시가 표준의 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섭은 시가 표준액의 위법성 근거로 감정가액과 상당히 차이 난다는 이유 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유만으로는 시가 표준의 산정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갑이 시가 표준의 산정 요소의 적정성 여부가 결여됨을 입증한다면 시가 표준의 산정의 위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 지뢰를 몰라가지고 저번에 쓸 때도